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기를 설명하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한국전력공사 한전이라고 하죠. 예, 요 한전 NCS 직업능력평가를 이제 합격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면접에 관련돼 있는 예상 문제 10선, 즉 직무 면접에서 가장 잘 물어보는 10문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NCS를 합격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내년도에 한전을 준비하는데 면접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제공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까지 좀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공 우리 면접 우리가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전공 면접, 다른 말로 기술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접은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진 않아요. NCS와 더불어서 굉장히 사악한 능력치를 요구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전도 작년보다는 조금 인원을 감축을 했죠. 그래서 취업 인원을 너무 많이 감축을 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분들만 조금 취직이 되지 않을까, 취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하셔서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자, 많이 기다리시겠지만은 요 예상 문제 10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흔히 말하는 고졸이죠. 그래서 고졸 대상으로 하는 우리 한전 직무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졸은 그러면은 이런 거 필요 없나요? 아니요. 대졸도 봐두거나 아니면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대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졸이라고 해서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대신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면접이라는 게.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10문항 중에서 5문항을 먼저 띄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송배전 개통도에 대하여 설명하셔. 자,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발전, 그리고 전기를 변압해 변전, 그리고 그 전기를 일정 거리만큼 보내줘야 돼. 이걸 송전. 그리고 그 보내준 전압을 다시 낮춰야 돼. 그거를 또 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뭐 해야 돼? 배전해야 되겠죠? 수용가 쪽으로 또 나눠줘야 돼. 배전. 자, 이러한 계통을 우리는 전력계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통도를 머릿속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 내지는 15초밖에 안 걸려요. 자, 내가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하는데 내가 10초에서 15초 동안 얘기를 했다? 이거는 힘들어요. 그냥 땡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관은 웃고 있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쟤는 조금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얘기 드릴 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스피치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배전 개통도에 대하여 내가 설명을 할 때 발전 파트 간략하게 설명, 그 다음에 변전 파트 간략하게 설명, 그 다음에 송전 파트 간략하게 설명, 그리고 다시 변전, 왜 강압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배전 파트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송전 계통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마무리 좀 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로웨프의 법칙. 키로웨프의 법칙은 제1법칙, 제2법칙이 있죠. 그래서 KVL, KCL, 그래서 전류법칙, KCL이 먼저죠. 제1법칙이 KCL, 전류법칙, 제2법칙이 전압법칙, KVL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또 안 돼. 그래서 KCL과 KVL이 뭔지를 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또는 서론 부분에, 자, 이러한 법칙은 에너지 보전 법칙을 무슨 입장? 전류 입장과 전압 입장에 대하여 표현한 그러한 법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념을 치면서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이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 이걸 어필해 줘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을 했다? 이거 힘들어요. 상대방이 제 옆에 있는 우리 면접 보는 친구들이 저하고는 상대적인 상대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보다 잘 돼야 내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런 걸 어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애자의 구분과 애자가 구불구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죠. 그러면 우리 애자의 구분이라고 하지만 애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애자의 재질은 뭐 유리질, 뭐 그다음에 자기, 그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형태들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애자를 왜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예, 애자의 종류는 우리가 배전 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LP 애자, 라인포트 애자, 그다음에 송전 배전 파트에서 사용되는 현수 애자, 뭐 특수 목적에 의한 장간 애자,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예,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애자가 구불구불한 이유. 애자가 왜 구불구불할까? 예, 같은 뭐 우리 면적 대비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절연 내력이 커지고요. 그리고 또 뭐가 돼? 그 구불구불한 안쪽까지는 비가 내습되지 않으니까 일정한 절연 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독관이 맞아 하지만 조금 이거를 부풀려야 돼. 양념을 살살 쳐줘야 돼요. 그러한, 예,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송전 전압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죠. 우리가 쓰는 전압은 220V야. 근데 왜 우리는 154 3, 4, 5, 7, 6, 5를 송전해줘? 왜 송전을 그렇게 해주는 거야? 왜 한전에서는 그거를 승합해서 송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다시 왜 22.9kV로 강압한 다음에 그걸 다시 수용가 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걸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배우지를 못해요. 선생님들이 이런 설명들을 잘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송배전 공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학생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 지금처럼 물어본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간단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전기의 원리와 유도되는 공식을 설명하죠. 우리 발전기의 원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는 뭐고, 검지는 뭐고, 중지는 뭔지,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발전소에 대한 종류도 몇 가지가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발전소, 그래서 원자력, 화력,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태양광, 예, 또는 풍력, 신재생이죠.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아주 짧은 속도로 간략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유도되는 공식, 기전력에 대한 공식 있죠. E 이코로 VBL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 식에서 전압을, 우리가 발전 전압의 크기를 뭐 하기 위해서는, 키우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변시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중에서 쉽게 가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설명을 끝마치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5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나머지 5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5문항. 자,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110V와 220V의 차이와 220V를 사용하는 이유. 자,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승합 사업을 시행했고 승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110에서 220V, 즉 11자에서 대지코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지코 동그란 걸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왜 승합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220V를 올렸을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결하게 쭉 설명을 하고, 그러한 경제적 득실을 얘기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래서 우리는 승합을 한 거야. 예, 승합을 안 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예, 그런 절대적 우위적 차이점. 그러면 우리는 승합을 해서 어느 부분이 좋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한전에서 이 친구는 진짜 그 전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것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Y결선과 델타 결선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Y결선과 델타 결선은 전기 기기라든가 전기 이론 시간에 아주 죽어라고 배웁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 짓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이 공부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고, 뭐 Y는 그냥 Y 모양이니까 Y야, 델타는 델타,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승산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Y결선에 대한 장단점, 델타 결선에 대한 장단점,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송배전 계통에서 사용하는 Y델타와 우리 전동기 계통에서 사용하는 Y델타가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살짝 가미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하여튼 감독관이 딱 들었을 때 와,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거의 100%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저희가 면접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임원진 면접인데 그런 면접에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합격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전선로 위에 새가 감전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브릿지 회로를 이해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릿지 회로가 있죠. 그래서 그 브릿지 회로에서 전입평형 조건에 대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 선로가 있겠죠? 배전선로가 있고 또는 송전선로가 있어. 그러면 이 배전선로와 송전선로의 차이점도 아셔야 돼요. 우리 배전선로는 22.9kV가 가지만 그 22.9kV 전선이 우리 절연이 되어 있어요. 피복이 있어요, 겉에. 하지만 우리 길 가다 보면 우리 시외 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 송전탑이 있어요. 그 송전탑에 있는 전선은 나전선이야. 피복이 없어. 그러면 하나는 피복이 있고 하나는 피복이 없어. 그러면 피복이 없는 경우와 피복이 있는 경우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고, 피복이 있다 하더라도 누설 전류에 의해서 감전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해 주면서 왜 새가 감전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전기회로에서의 전압 강화에 대하여 설명하셔. 이 전압 강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전압 강화에 의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 정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하를 많이 쓰죠? 부하를 많이 쓸수록 전압이 다운돼요. 그러면 결국에 전격 전압 이하로 공급해 주니까 결국에 뭐가 돼? 그게 블랙아웃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압 강화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전압 강화에 대한 요소들을 우리 수험생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 방해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이 임피던스가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에 대한 저항에 대한 우리 전압 강화와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 강화 두 가지를 가지고서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 전압 강화의 벡터 합이 결국에 뭐다?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압 강화를 줄이기 위한 대책까지도 얘기를 하면 거의 베스트. 최고인데? 그래서 질문을 한 명당 보통은 이제 세 문항 정도를 합니다. 한 명당 세 문항 정도를 하던가 아니면은 직역해서 세 문항 정도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4명이 있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 손 들고 대답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많이 알면 내가 대답을 다 하면 돼.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거의 100% 뭐를 하는 거야? 합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세 문항을 물어봤어. 그 세 문항을 명확하게 내가 대답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간결하게가 아니라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 많이 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우리 면접 문제입니다. RLC 직렬회로에서의 공진, 요 공진이 엄청 중요하죠. 자, 이 공진 함께 떤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전압과 전류가 함께 떠는 게 공진이야. 근데 그 공진의 특성이 직렬일 때가 있고 병렬일 때가 있어. 직렬과 병렬 공진은 정확하게 따지면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같이 떠는 건 맞아. 전압과 전류가 같이 떠는 건 맞지만 그 특성이 완벽하게 정반대로 일어나. 그러면 그 정반대로 일어나는 그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 중에서도 직렬공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이런 직렬공진이 우리 송전계통에서는 어느 부분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시면 최고인데 베스트.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10문항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좌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저희가 요 전공 면접, 지금처럼 직무 면접에 대하여 이러한 교재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교재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림하고 요 옆에다가는 본인이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 뭐 지금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패러데이 법칙에 대하여 이제 좀 나와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앞에 보시면 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옆에 적혀 있죠. 요거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쭉 우리 학생분들이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첨삭으로 좀 봐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요건 송배전 개통도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그림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 PPT 형태이기 때문에 요 옆에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다가 양념을 쳐야 돼요. 살짝. 그래서 요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말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수업들을 저희가 이제 한점 면접이 나오면 2주 잡고 저희가 이제 개인 지도 형태로 해가지고서 한 5명 내지는 7명 정도를 모아서 한전에 관련돼 있는 실제 이제 면접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전에 많이 이제 입사를 시키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니 뭐니 해서 저부터가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10문항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몇 문항이냐면 한 50문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문항 정도를 준비하시면 거의 완벽하고요. 지금 제가 뽑아드린 10문항은 가장 그간 가장 잘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만 추려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 대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직무 대비를 위해서, 직무 면접 대비를 위해서 항상 저는 카페라든가 이런 데다가 글을 올릴 때 또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원리와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기능사 준비할 때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달라. 왜 자꾸 기능사를 CBT만 돌리면 됩니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그냥 눈앞의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CBT를 문답식으로 외워가지고서 내가 하는 행위, 이거를 공부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일말의 행위입니다. 행위. 산업인력공단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원리와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한 발 내딛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공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기 공부에 대한 거 한 발 내딛는데, 그 내딛는 것서부터 편법을 가지고 문답만 하면 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좀 더 리얼하게 본인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1학년 때서부터 기능사 짤 때서부터 공부를 조금 체계적으로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라. 이 표현을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노우볼을 굴려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 방송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멘트가 바로, 하여튼 게임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맨날 이 얘기만 나와요. 스노우볼을 굴려라.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눈덩이를 굴리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요 조망만한 눈덩이, 그러면 처음에는 눈이 많이 안 붙어요. 굴리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게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한 번 굴릴 때마다 엄청난 양의 눈이 뭉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좀 힘들어. 근데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면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거는 언제 증명이 되냐면, 직무 면접할 때 나는 주절주절 떠드는데 옆에 있는 애들은 다 주눅 들어서 한마디도 못해. 그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입학하면서부터 저희는 스노우볼을 굴려라라고 하는데, 그럼 스노우볼 어떻게 굴려요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쪽에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에서 보면은 이제 기본서 반이라고 있어요. 기본서 반. 그거를 등록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송배전 공학, 우리 전기직 공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강좌에 대한 내용과 이론,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만을 위한, 우리 마이스터고 아니면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한, 솔직히 말하면 마이스터고죠. 마고 학생들을 위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마고 학생들, 수도공고죠. 그런 학생들만 한 꽤 오랜 기간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전기만 전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과에서 나오는 문제라든가 출제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알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어떻게 제공해줘야 이게 이제 내신도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직 공기업 시험에 대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엄한 데 가요. 자꾸 이상한 데 가가지고서 뭐 산업기사만 공부하면 된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산업기사 강의를 하고 있고 기사 강의도 하고 있고 기능장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특히나 이제 마고 학생들을 위한 이런 강좌는 저희 에듀피디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수강 신청하실 때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되고요. 항상 실력으로 본인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단 한 번은 옵니다. 그 시기에 내가 진짜 칼을 제대로 갈았는지 진짜 스노우볼을 제대로 굴려가지고서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지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한수원이라든가 또는 그 전기직 우리 공기업들 있죠. 흔히 말하는 발전소, 5대 발전소들 있죠.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하게 돼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우선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락처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제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락처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뭐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별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뭐 문자, 카카오톡 이런 거로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던가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상담을 드리고 간략하게 컨설팅을 해드려요. 보통 이런 것들도 그 좀 무슨 학원 뭐 취업 학원 이런 데서는 뭐 1시간 상담해드리고 얼마 받고 막 그래요. 근데 보통 제가 통화를 하면 30-40분은 통화를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받고 해드리긴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랑 인연이 돼서 함께 뭔가를 고민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환영을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이쪽으로 연락을 좀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수강생분들 코로나하고 우리 좀 날이 굉장히 덥죠. 이 무더위 속에서 좀 좋은 결과 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설명해 주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